안녕하세요. 다물체 동력학을 이용한 MVH 해석 및 분석 방법 웨비나에 대해서 발표를 맡게 된 서준호입니다. 아마도 많은 유저분들이 현업에서 사용되는 시스템의 진동, 소음 문제를 해결하는데 다양한 CA 해석을 사용하고 계실 겁니다. 본 발표에서는 다물체 동력학 해석을 통해서 진동, 소음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해석 방법과 그 분석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MVH 개요와 가진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리커다인을 이용한 MVH 해석 사례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리커다인에서 MVH 해석 및 결과 확인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두 개의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그 과정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MVH란 다들 잘 아시겠지만 노이즈, 바이브레이션, 하시니스의 약자입니다. 주로 자동차의 소음 및 승차감을 판단할 때 사용되는 용어이지만 그 외 기계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진동, 소음 현상들을 범용적으로 MVH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중 노이즈는 사람이 불쾌하거나 청력을 방해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원치 않는 소리를 의미하며 기계 시스템 관점에서는 특정 부품의 진동이 공기와 같은 매체를 통해서 귀에 전달되는 소리입니다. 따라서 소음에 대한 단위로 데시벨이 사용되고 소음에 대한 도메인은 주파수 도메인에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이브레이션은 어떤 물체가 기준 위치에 대해서 반복 운동을 수행하는 현상, 즉 떨림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물체를 잡고 놨을 경우 이런 식의 떨림 현상들이 발생하는 것을 진동이라고 정의하고 단위는 헐츠입니다. 따라서 진동이 발생했을 때 1초 동안 주기가 일어나는 횟수, 즉 주파수와 그 크기인 앰플리튜드를 시간 도메인 또는 주파수 도메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음 및 진동이 발생했을 때의 주관적인 평가를 하시니스라고 합니다. 즉 MVH는 이런 소음이나 진동 현상들을 의미하며 이런 결과들은 시간 도메인과 주파수 도메인에서의 복합적인 분석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 기계 시스템에서는 다양한 MVH 가진원들이 있습니다. 이 중 대표적으로 내연기관과 전기자동차, 세탁기, 로봇에 대한 가진원들을 살펴보면 먼저 내연기관에서는 엔진 폭발의 차수 성분들이 MVH의 대표적인 가진원이었습니다. 또한 변속기 단수 변경에 따른 소음과 진동, 타이어 공진이나 불균형, 노면 요철에 의한 요소들이 가진원에 해당합니다. 전기자동차에서는 이전 내연기관의 가진원들과는 조금 다른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연기관 엔진이 없어짐에 따라서 차량의 MVH 문제는 전반적으로 줄어들었지만 전기 모터에 의한 진동 성분들, 인버터에 의한 주파수들이 고주파수 형태로 나타나며 운전자가 직접적으로 소음, 진동을 경험할 수 있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세탁기에서는 불균형 질량에 따른 소음과 진동, 서스펜션 댐퍼의 감쇄 성능이 MVH의 주요 가진원이 되고 로봇에서는 동력계 진동들이 소음에 기인할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기계 시스템에서 MVH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을 어떻게 해석 엔지니어가 동력학 모델로 현상을 구현하고 분석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두 가지 해석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해석 사례는 통돌이 세탁기입니다. 통돌이 세탁기에는 비선형 특성을 나타내는 서스펜션이 있으며 다양한 세탁물 무게와 편심 조건에 따라서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모델에서는 비선형 서스펜션을 구현하고 동력학 해석과 유체 해석을 동시에 수행하여 유체 밸런서 영향에 따른 세탁기 진동 평가를 분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유체 밸런서 유무에 따른 진동 저감 효과를 시간 도메인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감속기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감속기를 리커다인 기어 모듈인 키소프트 인터페이스를 통해 모델링하였으며 동일한 기어쌍의 두 가지 케이스의 기어 물림률에 따른 MVH 결과를 분석한 사례입니다. 기어 물림률을 설명드리면 기어는 구동함에 따라서 한 개 접촉점 또는 두 개 접촉점이 나누어 접촉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어 접촉점이 한 개일 때는 동일한 하중이 한 지점에 가해지면서 더 큰 응력 결과와 기어 변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어 접촉점이 두 개일 때는 하중이 분산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어 물림률이 작을 경우, 즉 접촉점이 한 개일 때 기어 변형이 샤프트와 하우징에 더 크게 전달될 수 있으며 아래 보이는 그래프와 같이 기어 물림률이 더 작은 경우 동일한 모델에서
파란색 그래프와 같이 전달오차 크기가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이 그래프를 주파수 도면에서 분석한 결과인데, 이 결과에서도 높은 기어 물림률의 경우 전달오차 크기가 더 작게 나타나고, 낮은 기어 물림률일 때 FFT 크기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우징에 대한 소음 결과를 비교해 봤을 때, 기어 물림률이 작은 경우 더 큰 진동들이 소음에 기인해서 왼쪽 그림과 같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MVH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보이는 그래프와 같은 크리티컬 스피드 맵을 통해서 시스템 고유 주파수와 가진 주파수가 일치하는 공진 현상과 그때의 X축, 위험 속도를 분석해야 합니다. 타이어 서스펜션 시스템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만약 특정 단품이 강체가 아니고 강성이 있을 경우 모달 해석을 수행해서 강성을 구현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스템 계가 갖고 있는 고유 주파수를 시스템 주파수 해석을 통해서 산출하면 크리티컬 스피드 맵에서 Y축 시스템 주파수들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후 시스템의 강제 진동을 통해서 제한된 응답을 확인하는 FRA 해석을 수행을 하거나, 실제 시스템이 작동되는 조건을 부여한 뒤에 공진 현상이나 다양한 결과들을 확인할 수 있는 동역학 해석을 수행해야 합니다. 리커다인에서는 위 4가지 해석들을 모두 지원하고 있으며, 다음 페이지부터 각 해석에 대해서 부가적인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달 해석은 특정 단품에 대한 모드 주파수와 모드 형상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차량의 서스펜션 로우암에서 다음과 같은 모드 주파수와 모드 형상들을 해석 결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고유치 해석에서는 전체 바디와 조인트 힘으로 연결된 전체 시스템에 대해서 시스템 모드 주파수와 모드 형상 결과들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시스템은 그 시스템이 고유로 갖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이 결과들을 시스템 고유치 해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만약 단품의 강성을 고려할 경우에는 모달 해석을 통해서 얻은 결과를 적용해서 시스템 주파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품의 강성이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질량만 고려한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리지드 바디를 적용해서도 시스템 고유치 해석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예제와 같은 모든 바디들을 강체로 고려할 경우에는 16Hz가 첫 번째 시스템 모드로 나타나고, 로우암을 모달 바디로 적용할 경우에는 로우암 강성이 더해져서 전체 시스템에 대한 첫 번째 주파수가 3.94Hz로 강체보다 더 떨어진 결과가 나타납니다. FRA는 Frequency Response Analysis, 즉 주파수 응답 해석의 약자로서 말 그대로 주파수 응답에 대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해석입니다. FRA에서도 내부적으로는 이전 페이지에서 봤던 고유치 해석을 먼저 수행하고 그 시스템 주파수들을 산출합니다. 그 후에 강제진동 입력 가진에 따른 응답을 주파수 결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력 가진의 종류로는 수입사인이나 편심질량, PSD 함수들을 입력할 수 있으며, 출력 결과는 특정 마커나 노드에서 위치, 속도, 가속도 데이터들을 주파수 도메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유치 해석에서는 단순히 시스템 주파수만을 확인했다면, FRA 해석에서는 강제 진동에 의해서 응답 특성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 타이어 서스펜션 모델에 Z축 병진과 회전에 대해서 200Hz까지 가진을 입력하고, 로우암 특정 이 위치에 대해서 3축 가속도 결과들을 응답 특성으로 정의하였습니다. 결과를 보면은 시스템 1차 주파수 모드는 타이어 기준으로 Z축 회전 모드의 형상인데, Z축 회전 입력에 따라서 가속도 응답이 1차 모드 3.9Hz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Z축 회전 입력을 하더라도 2차, 3차 모드 특성들도 나오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Z축 회전에 정확히 맞는 가지는 아니기 때문에 응답이 상대적으로 작게 나옵니다. Z축 병진 입력에 따른 응답 결과는 시스템 2차 모드가 Z축 병진과 방향성이 같기 때문에 52Hz, 시스템 모드 52Hz, 즉 52Hz에서 가장 크게 응답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FRA 해석은 사용자가 어떤 시스템에 대한 가진 조건을 명확히 알고 있을 때 사용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결과를 주파수 도메인에서만 볼 수 있는 제한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동력학 해석에서는 내부적으로 고유치 해석을 수행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시스템 자체가 갖고 있는 특성을 유지한 채로 실제 시스템이 거동하는 다양한 가속 조건에 따른 응답 결과들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 모델에서는 파란색 바디가
회전함에 따라서 타이어가 접촉 마찰에 의해서 회전하고 상하 진동 또한 발생하도록 모델링했습니다. 또한 마운트 브라켓이 아래로 내려가고 올라가는 상황에 대한 입력 조건을 부여한 결과입니다. FRA에서는 각각의 단축, 즉 유니액시얼 방향으로 가진을 적용해야 하지만 동력학 해석에서는 개별 방향에 대한 가진을 일일이 고려할 필요가 없이 실제 거동에 대한 정의를 해주면 이에 따른 결과를 시간에 대한 결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석 결과는 시간 도메인의 모든 진동 결과들을 볼 수 있고 포스트 프로세서의 FFT 기능으로 주파수 도메인 변경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캠벨 다이어그램 분석이나 유연체의 응력 결과, ERP, 바이브레이션 쉐입 등 다양한 결과를 동력학 해석 후에는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MVH 분석을 위한 플로우 차트입니다. 만약 MVH 해석을 수행할 시스템에서 단품에 대한 강성을 고려할지 여부를 판단하고 만약 강성 고려가 필요하다면 F플렉스 바디나 R플렉스 바디로 단품을 변경합니다. F플렉스 바디인 경우에는 비선형 모델에 적합하기 때문에 바로 동력학 해석을 수행해서 MVH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R플렉스 바디의 경우에는 모달 해석을 수행해서 모드 단품에 대해서 모드 주파수와 모드 형상을 생성합니다. 이후 강체나 R플렉스 바디의 경우에는 시스템 주파수를 직접 확인해야 하거나 공진 예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시스템 고유치 주파수 해석을 수행하고 이런 과정을 수행하지 않아도 되면은 바로 동력학 해석을 수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시스템 고유치 해석을 수행한 뒤에 구속 조건이 단순할 경우에는 FRA로 응답 특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구속 조건이 복잡하거나 더 많은 결과를 얻으시려면 동력학 해석을 수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즉 리커다인에서는 총 4가지의 해석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동력학 해석과 함께 나머지 3가지 해석들을 적절히 활용하면 MVH 분석에 필요한 다양한 결과들을 얻어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페이지부터는 일자유도 쉐이커 모델을 이용해서 좀 전에 설명드렸던 프로세스로 해석을 수행을 하고 동력학 해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MVH 결과가 어떤 게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제 모델은 다음과 같은 R플렉스 플레이트 바디와 가진 쉐이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R플렉스 플레이트 바디와 가진 쉐이커는 두 포인트의 픽스드 조인트로 구속이 되어 있고 쉐이커는 0에서 500Hz까지 다음과 같은 익스프레션을 통해 가진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R플렉스 플레이트는 모달 해석을 통해서 모드 주파수와 모드 형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두 지점에 픽스드 조인트로 구속되기 때문에 마스터 노드에 각각 6자유도 컨스트레인트 모드를 추가해서 총 32개 모드들을 추출하였습니다. 이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모달 해석을 통해서 단품에 대한 모드 결과들을 도출하였습니다. 이후 전체 시스템이 구속된 상태에서 고유치 해석을 수행하고 시스템 주파수를 확인합니다. 고유치 해석이란 질량 강성 댐핑으로 구성된 F=0이라는 평형 방정식에서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계산합니다. 고유값 개수는 시스템 자유도 개수와 동일하고 고유값은 일반적으로 고유 진동수를 의미하고 고유 벡터는 모드 형상을 의미합니다. 아래와 같은 평형 방정식에서 변이 x는 사인과 코사인 형태의 진동이 발생할 거고 이는 지수함수로 다음과 같은 지수함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지수함수를 이용해서 식들을 정리하면 질량과 강성이 포함된 방정식은 고유 벡터와 고유값의 곱수로 표현할 수 있는데 고유치 해석을 통해서 이 두 가지 값들을 계산합니다. 조금 더 직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어떤 시스템 A라는 매트릭스를 갖고 있을 때 일반적으로 임의의 벡터 하나를 곱하게 되면 그 결과는 크기와 방향이 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매트릭스에 고유 벡터라는 걸 이용해서 고유 벡터를 곱하게 되면 고유 벡터와 같은 방향을 갖고 있으며 크기만 증가하는 벡터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때 이 벡터를 고유 벡터 그리고 그때 스케일된 값을 고유 값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기계 시스템에 어떤 외력이 가해졌을 때 고유적으로 갖고 있는 형상들이 나타나면서 진폭만 타임에 따라서 달라지는 특성을 고유치 해석을 통해서 산출할 수 있습니다. 고유치 해석, 즉 아이겐밸류 애널리시스는 리커다인 애널리시스 탭에서 아이겐 아이콘을 통해서 고유치 해석을 수행할 수 있고 .out 파일에서 그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결과들은 모드수, 댐프드, 언댐프드 주파수, 댐핑 레이시오, 복수수에 대한 결과들을 확인할 수 있으며
모든 결과는 상대좌표계와 절대좌표계 기준의 결과로 출력되는데 상대좌표계에서는 각 모드별 모드 벡터를 확인할 수 있고 절대좌표계에서는 모드 벡터들을 통해서 직교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모드 벡터들은 상관성이 없고 내적인 0이라는 조건에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출력값을 이용하면 내적 특성을 검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아이겐밸류 값을 확인할 수 있고 절대좌표계와 상대좌표계에 대해서의 그 결과들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유치 해석에 대한 아이겐 아이콘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해석 옵션 창이 나옵니다. 이때 프레임 퍼 사이클은 각 모드별 애니메이션에 대한 프레임 개수를 의미하며 앰플리튜드 팩터는 모드 변형의 스케일 팩터입니다. 만약 시스템 강성이 커서 디폴트 값인 1일 때 변형이 작다면 해당 값을 더 키워서 직관적으로 모드 결과를 확인하는 게 모델을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이 두 개 파라미터는 해석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애니메이션에만 적용되는 파라미터입니다. 맥스 넘버 오브 모드는 애니메이션으로 확인할 수 있는 최대 모드 개수를 의미하며 언댐프드, 댐프드 중 한 개 옵션을 사용자가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감쇄가 포함된 시스템이라면 주로 댐프드 내추럴 프리퀀시를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파라미터는 컷오프 로이어 프리퀀시인데 시스템 주파수 중에서 해당 값 이하의 저주파수는 결과에서 제외하는 기능입니다. 주로 0.01에서 0.1까지의 저주파수는 수치 해석 오차에 의한 주파수가 도출될 수 있으며 주로 사용하실 때에는 0.01의 값으로 해당 옵션을 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다시 예제 모델로 돌아와서 모달 바디를 수행했었고 모달 바디와 전체 시스템이 결합된 시스템 주파수들을 도출하는 고유치 해석을 수행했습니다. 그 결과로 1차 모드는 47Hz이며 1차 밴딩 모드이고 2차 모드는 185Hz, 세 번째 모드는 2차 밴딩의 304Hz, 4차 모드는 329Hz, 5차 모드와 6차 모드는 425Hz와 483Hz입니다. 시스템 모드를 확인했으니 이제 한번 동력학 해석을 수행해서 그 결과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500Hz까지 시간에 따른 가진 주파수이고 가진함에 따른 거동을 살펴보면 시스템 1차 모드인 47Hz에 가까워짐에 따라서 공진이 크게 발생을 하고 플레이트가 크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점에 최소 응력들이 발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 계속 가속함에 따라서 2차 모드, 즉 185Hz에 만나게 되면은 점점 가까워질수록 또 다른 공진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 지점에서 응력이 나왔던 게 두 지점으로 응력에 대한 변형 트렌드가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후 300Hz에 가까워지면 두 개 낮은 응력이 뜨던 게 또다시 세 지점으로 바뀌고 세 개의 지점에 응력이 굽힘점이 발생을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 계속 가진됨에 따라서 플레이트의 변형 형상이 순차적으로 다음과 같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시간별로 잘라낸 애니메이션들을 보시면 각 시스템 모드에 해당하는 가진 조건일 경우 예를 들어서 1차 시스템 모드가 47Hz인데 가진 주파수가 47Hz 부근일 때, 즉 0.08초에서 0.12초 사이일 때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가속함에 따라서 하나의 시스템인데도 다른 모드 형상들이 도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어떤 기계 시스템이 과도 진동 혹은 공진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모달 바디로 변환하고 시스템 주파수들을 도출함에 따라서 그 결과들을 예상할 수 있었고 동력학 해석을 통해서 이때 어느 정도 응력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비교하면서 MVH 해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리커다인의 포스트 프로세서를 이용해서 MVH 결과들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측정 위치의 변이 속도 가속도 그래프들을 그리고 FFT를 취해 주파수 도메인의 결과를 보면 47Hz에서 변이 진폭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속도 데이터에서도 47Hz와 176Hz 부근에서 가장 큰 값이 나타나고 가속도 또한 176Hz와 290Hz에서 큰 값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가진 주파수가 커짐에 따라서 시스템 주파수와 만나서 공진이 발생하는 현상들을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정확히 185Hz,
304Hz, 329Hz에서 과도 진동이 커지지 않고 그 이전 주파수들에서 큰 값들이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댐핑의 효과로 인해 나타납니다. 댐핑이 없다면 해당 가진 주파수에서 큰 진폭들이 나타나야 하지만 응답 전달성표를 보면 댐핑으로 인해 에너지가 흡수되고 최대가 되는 주파수들이 앞쪽으로 당겨지는 효과가 있고 이런 효과들이 동력학 해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차 모드 댐핑은 0.01로 가장 작기 때문에 앞부분으로 당겨지는 효과가 적고 2차, 3차일 때 시스템 댐핑이 더 크게 작용해서 더 앞부분으로 당겨지는 효과가 있으며 결과적으로 기존 내추럴 프리퀀시 185Hz보다 더 앞부분에서 과도 진동이 나타나는 결과가 도출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시스템 주파수 결과에서 모드 영상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세 지점에 대한 변이, 속도, 가속도 그래프를 그리고 그 결과들을 FFT 취해봤습니다. 이때도 전 페이지와 결과와 유사하게 각 시스템 주파수보다 약간 앞부분에서 큰 진폭들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알플렉스 모달 바디와 같은 유연체 바디를 정의하게 되면 MVH 해석으로 더 다양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인자는 ERP입니다. ERP는 Equivalent Radiation Power의 약자로 기계적 소음에 기인할 수 있는 유연체 표면에 대한 속도 데이터를 이용한 소음에 대한 인자입니다. 해석 후 포스트 애널리시스 스텝에서 어쿠스틱스에서 컬큘레이션 버튼을 누르면 패치셋의 노멀 벨로시티, 제곱텀들의 합산 결과를 ERP로 도출할 수 있으며 그럼 공진이 발생할 때의 소음 데시벨이 얼마인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해석 후 스코프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시간 도메인에서 ERP가 언제 가장 큰지를 확인해보면 이 모델에서는 0.6초 부근에 가장 큰 ERP 값이 나타납니다. 0.6초에서 가진 주파수는 300Hz인데 이런 300Hz 모드를 갖는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공진이 가장 큰 소음을 나타내고 있고 그 지점은 양 옆의 가운데 부분인 것을 컨트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F플렉스 바디일 때는 패치셋의 모든 노드 속도 데이터를 이용해서 계산하고 R플렉스일 때는 계산에 사용될 모드들을 유저가 직접 선택해야 합니다. 저는 모드 7번, 9번, 13번을 선택했었는데 이 모드가 크게 나타나는 지점의 ERP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는 것을 컨트롤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MVH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인자는 바이브레이션 쉐입입니다. 바이브레이션 쉐입은 사용자가 정의한 패치셋 상의 모든 노드 변이 결과들을 추출하고 FFT를 취해서 운전 중 변형 형상을 생성합니다. 모드 해석 결과와 운전 중 변형 형상 결과의 차이를 설명드리면 모드 해석은 하중 조건이나 하중 변화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력학 해석을 수행하면 여러 개 모드들이 중첩된 바디에 가해지는 가진력은 다음과 같이 여러 개 신호들이 하나로 합쳐진 형태로 힘들이 인가됩니다. 바이브레이션 쉐입은 전체 시간 동안 이런 가진력이 인가되었을 때 가장 크게 나타나는 진동 형상이 어떤 형상인지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인데 전체 시간 중 변형이 가장 크게 일어나는 주파수는 47Hz이고 그 다음 주파수는 287Hz입니다. 즉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47Hz 1차 모드에서 댐핑이 가장 작고 모드 방향과 가진 방향이 일치하기 때문에 변형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이고 이 결과를 바이브레이션 쉐입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 페이지에서는 ERP 결과는 187Hz 정도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고 바이브레이션 쉐입에서는 47Hz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데 ERP 소음 관점에서는 진동 속도가 가장 클 때 소음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변형은 1차 모드 변형이 가장 크기 때문에 바이브레이션 쉐입의 결과도 47Hz에서 가장 큰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순한 일자유도 쉐이커에 대한 예제를 통해서 시간 주파수 결과와 ERP, 바이브레이션 쉐입 결과를 확인했었는데 이번에는 감속기 기업 박스에 대해서 MVH 결과를 확인하고 회전체 시스템에서 캠벨 다이어그램까지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델은 감속기 기어 박스이며 드라이브 트레인을 통해 기어와 베어링, 샤프트들을 생성하였습니다. 입력 조건은 0에서 4000rpm까지 가속을 하였으며 이때 입력부에 대해 모터와 인버터
고주파수가 고려된 가진력 토크를 입력하였습니다. 이때 모터에 의한 고주파수가 어느 정도인지 시험을 통해서 녹음된 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모터에 의한 소음이 더 고주파수로 증가하는 것을 들을 수 있으며, 이런 고주파가 인가되었을 때 시스템에 나타나는 반응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VH 해석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전 예제 모델과 동일한 과정의 해석들을 수행합니다. 먼저 하우징에 대해서 모달 바디 해석을 수행해서 모드 형상과 모드 주파수를 구하고, 시스템 고유치 해석을 통해서 전체 시스템이 갖고 있는 고유 주파수 결과들을 도출합니다. 두 가지 해석을 통해서 이제 입력부의 모터 토크가 인가되었을 때 가진됨에 따라 시스템 주파수들과 운전 주파수가 만나서 발생할 수 있는 공진 현상들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공진 혹은 공진에 의한 과도 진동을 분석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은 캠벨 다이어그램입니다. 캠벨 다이어그램은 회전체를 가진 기계 시스템이 회전 속도에 대해서 변화하는 진동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진행하는 신호 처리 방법입니다. 만약 회전체에 편심 질량이 존재한다면 회전수와 동일한 주파수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0rpm 주파수로 환산하면 1Hz인데, 만약 한 바퀴 회전할 때 한 번의 진동이 발생한다면 60rpm에서 1Hz, 600rpm에서 10Hz, 6000rpm에서 100Hz가 나오고, 이 결과를 RPM, 프리퀀시 그래프에서 그리면 하나의 직선이 완성됩니다. 동일하게 만약 한 바퀴의 회전에 두 번 진동한다면 60rpm에서 2Hz, 600rpm에서 20Hz, 6000rpm에서 200Hz 이고, 이 곡선을 이으면 이 곡선은 세컨드 오더 라인입니다. 이 직선들을 연결하여 완성한 결과를 2D 오더 라인이라고 하는데, 2D 오더 라인에서는 실제 진동에 따라서 진폭이 어떻게 더 커지는지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를 3D 캠벨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2D 오더 라인에서 발생하였던 Z축 진폭 결과들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가속 상황에서 측정 신호가 어떤 RPM에서 주파수 기여도가 큰지 분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전체에서 진동 주파수를 통해서 시스템 주파수를 확인할 수 있으며, 회전체 요소의 주요 영향도를 확인하거나 특정 RPM에서 진동 증폭 요인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감속기 모델에 대한 캠벨 다이어그램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000rpm까지 가속 후 두 지점에 대한 가속도 데이터를 이용해서 캠벨 다이어그램을 그린 결과인데, 이 결과를 이용해서 먼저 각 오더 라인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가속 구간에서 기어 전달 오차에 의한 오더 라인과 모터 구조 및 전자기력 특성에 의한 오더 라인들이 각각 어떤 성분으로 발생하는지 확인할 수 있고, 이 직선들이 가속함에 따라서 쭉 올라가다가 특정 구간에서 진폭이 더 커지는 효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왜 진폭이 커졌는지를 확인해 보면, 감속 시스템의 시스템 주파수가 Y축 모드 2번, 모드 5번, 모드 6번에 위치하는데, 이 시스템 주파수들에 인접할수록 진동의 크기가 더 커지는 현상들을 캠벨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들을 통해서 시스템이 주로 작동하는 RPM 영역이 만약 2000에서 3000rpm 사이라고 하면 이 구간에서 과도 진동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체크할 수 있고, 그게 무엇에 의한 건지를 캠벨 다이어그램과 시스템 주파수 도출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그럼 저 구간에 공진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럼 그 결과를 캠벨 다이어그램 이외에 어떤 물리적 지표로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ERP를 통해서 공진 순간의 기기 시스템의 정량적인 수치와 컨투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RP 피크 값이 나타나는 주파수는 캠벨 다이어그램에서 공진이 발생하는 순간의 Y축 시스템 주파수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시스템 주파수의 모드 영상은 하우징 강성이 약한 쪽에서 발생하는 1차 모드입니다. 따라서 공진이 발생하는 순간 X축 RPM, 즉 2276rpm에서 ERP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또한 전체 모드를 고려했을 때 ERP 결과가 몇 데시벨로 나오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를 하우징 단품에 대한 모드별 ERP 결과로 확인해보면 어떤 모드가 소음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모드 2번이 ERP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고, 그때 모드 쉐입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바이브레이션 쉐입 결과를 확인하면 이전 일자유도 쉐이커 케이스에서는 명확한 일자유도 가해진이 가해졌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변형 형상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감속기 모델은 모터와 인버터 주파수가 포함된 가진력이 인가되기 때문에 진동 패턴을 직감적으로 예측하기는 힘들고, 바이브레이션 쉐입을 통해서 단품이 어떻게 변형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에서도 ERP가 가장 크게 발생했던 주파수에서 변형 형상이 크게 나타나고, 그때 변형 형상은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이 변형 형상 또한 단품의 모드 2번 형상과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따라서 공진 시점의 ERP 결과나 바이브레이션 쉐입 결과를 토대로 모드 2번이 공진을 야기하는 시스템 주파수와 변형 형상 관계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결과로부터 만약 이 피크점의 소음 및 변형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모드 2번 변형이 덜 발생할 수 있도록 형상을 변경하여 주파수를 회피하는 것이 설계에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이번 웨비나를 통해서 리커다인을 이용한 MVH 해석 방법 총 4가지, 모달에서 고유치 해석, FRA, 동력학 해석을 2가지 예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공진 또는 과도 진동에서 나타나는 거동을 시간과 주파수 도메인의 다양한 결과를 통해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따라서 다물체 동력학을 통해 MVH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고 모델 개선에 의한 현상 감소를 검증하는 데 이번 웨비나가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